교수입니다. 오늘은 매력 넘치는 사람은 절대 말하지 않는 4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쾌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참 저 사람 매력적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난 저 사람 너무 좋더라. 굉장히 호감이 가. 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 참 괜찮네. 저 사람 보면 난 기분 좋더라. 이제 이런 사람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내 어떤 이미지나 성향을 바꿔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자기 성장에 어떤 이제 그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매력 넘치는 사람, 남이 좋아하는 사람, 호감이 넘치는 사람은 절대 말하지 않는 4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말하지 않는 거. 첫 번째는 자기 과시예요. 자기를 자랑해서 과연 호감을 얻을까요? 참 어렵죠. 이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랑을 계속 하겠죠. 자기 이미지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도 자랑한단 말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차 바꿨어. 차 바꿨더니 막 너무 용돈이 쪼달린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니 어쩌라는.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뛰어서 막 세금 폭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결국엔 자기 과시죠. 빚내서 세금 내게 생겼다니까. 막 이렇게. 진급하니까 너무 힘들어. 직원들이 너무 많아졌어. 급여 오른 거 위원 삼아 버텨야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에 자기 과시하는 거. 이사님이 동기 중에 나만 기억해. 신입사원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인상적이었대. 내가 한 게. 이렇게 자기 과시. 만약에 본인이 한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면 말 안 해도 다 보고 있던 동기들은 다 알겠죠. 그런데 굳이 자기 입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겁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신입사원들 이렇게 쭉 이제 있어서 이제 그때 회식을 예전에 회식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디 무슨 동네에 맛집 거기 새로 뜨고 있는 동네라는데 거기 맛집이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 완전히 이제 핫플레이스로 아주 유명하다던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이제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거기 맛집 여기저기 이렇게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 동네 살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 빌딩이 거기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10몇 년 전 일이었는데 아직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신입사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진짜 완전히 개그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유학 시절에 계속 내가 뉴욕에 있을 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뉴욕에서 그냥 1년 어학연수 한 거였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과시는 결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개그처럼 보이는 거는 그나마 이제 귀여운 거죠. 잘못했다가는 비호감으로 보이는 거죠. 비호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어떤 이제 나를 과시하는 얘기를 많이 하나? 그러면 내가 매력적으로 남들한테 보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딱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오해야. 이렇게 이제 해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명할 일을 되도록 안 만든다는 거죠. 보통 이제 말 실수해놓고 해명하느라 이제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비효율적으로 이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김대리를 이렇게 모여서 막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도는 아니지만 나도 거기에 있으면서 그래? 그런 줄 몰랐는데 그랬대?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뒷담화를 한 게 아니라 그랬대? 이거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김대리가 모여서 자기를 뒷담화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나랑은 친하니까 나한테 와서 서운하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 자리에서 나 뒷담화하는데 거기서 같이 그러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럼 이제 아니야 오해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그랬대? 그랬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한마디밖에 없었는데? 라고 해봐야 이미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도 서운하다는 거죠. 그냥 듣고 있었다고만 해도 서운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게 최선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누군가를 뭐 험담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막 컴플레인하거나 이제 뭐 이런 어떤 자리에 보통 이제 매력적인 사람들, 호감을 평소에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어떻게 참 영악하게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한테 이제 오해를 살 만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이제 그 뒷담화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꼭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 오해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해명할 일을 내가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치중해 있으면 훨씬 더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막 열받아서 이거 누가 담당이야 막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나는 그게 분명히 김 과장이 담당인 줄 알고 그냥 그 김 과장 담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김 과장이 막 거의 뭐 이제 두들겨 맞게 생겼어요, 거의 말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김 과장 그런 담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오해받기 딱 좋은 얘기죠. 자, 특히나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팩트냐 아니냐를 잘 구분해서 정말 이런 추측하는 말, 내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은 던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매력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대를 당황시키는 질문. 대답하기 싫은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말,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그 정신과 의사가 이제 나와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막 하는데, 꼭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지, 자기가 정신과 의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꼭 자기를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이제 그 정신 어떤 그런 뭐 우울감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떤 그런 자기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막 상담을 하는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런데요. 이제 저녁 때 만났으면은 야간 진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네 집에서 이제 뭐 모임 있을 때 또 그런 걸 물어보면 왕진 안 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근데 웃으면서도 정말 무슨 뜻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지 딱 알겠더라고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말이 이제 일반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떤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 한번 웃겨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모욕적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남이 대답하기 싫어하는 그런 질문, 그리고 어떤 이제 선을 넘는 질문, 당황하게 하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나? 아무 생각 없이 센스 없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나 선배한테 요즘 뭐해? 뭐 일 알아보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부럽다. 출근 안 하니까 얼마나 좋냐. 막 사람 속 긁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남을 당황시키는 어떤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질문, 이런 것도 상대를 당황시키기 굉장히 쉬워요. 예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김연아 선수, 굉장히 어렸을 때 인터뷰한 중국에서 무슨 대회를 했었나 봐요. 김연아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이제 기자들이 쫙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에 아마 이런저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막 김연아 선수가 막 예쁘게 웃으면서 막 이제 대답을 정말 그 우승자답게, 위너답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무슨 질문이 있었나 하면 그 중국인 어떤 그런 기자 한 분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갑자기 싹 변하더니 뭐래? 이러면서 탁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스태프들이 왜 그러는지를 그때 잠깐 순간적으로 이제 못 알아차려고 왜 그러냐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러면서 탁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선수의 프라이버시, 대회에 관련된 거, 경기에 관련된 걸 묻지 않고 그런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들이 굉장히 본인의 어떤 그런 선을 지금 이렇게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걸로 어떤 건가 하면,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매력적인 사람들은요,
어린 사람들한테도 절대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본 사람, 막 우리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막 어리다고 막 반말 틱틱틱틱 하는 어른들 있잖아요. 정말 진짜 비호감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린 사람들한테, 요즘은 신입사원들한테도 반말하지 않는 것이 기업 문화로 점점 정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나이 어리다는 게 절대로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장난으로라도 쓰는 거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되겠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4가지들을 조심하셔서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